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낸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도 돈을 뜯어낸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흥신소 사장의 가정에 접근해온 조주빈에게 속아 돈을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김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정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자정부터는 모든 미국발 입국자가 증상에 상관없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진단키트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 원자재 수급이 관건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재난소득에 반대하는 시와 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방침도 논란입니다. 본인을 악마로 지칭한 조주빈. 여성 피해자들에겐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2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힘으로 성범죄자 조주빈은 오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준비된 답변만 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에는 깁스를 했고 머리에는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지난 16일 검거된 뒤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영장심사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던 조주빈. 오늘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 채 심경만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제대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발언으로 분석합니다. 진정하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책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등 21명의 디지털 성범죄 TF팀을 꾸려 수사할 계획입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지 몰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 수법은 정말 박사급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감춘 채 범죄 수익을 챙겼는데요. 거래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고 현금을 받을 땐 이런 소화전을 활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입장의 대가로 주로 사용된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강한 모네로였습니다. 송금액과 송금한 주소도 알 수 없어 다크코인으로 불립니다. 모네로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세탁을 이용한다던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과정에 필요하다든지. 조주빈은 박사방 회원들과 직접 거래하는 대신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대행업체에 현금을 지불하면 업체가 대신 구입한 모네로를 회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모네로를 보내면 1단계에 입장할 수 있고 2단계 입장은 5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조주빈은 모네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가운데 환전 담당과 현금 전달 역할을 각각 지정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네로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의 지인 집 인근 소화전과 같은 특정 장소에 돈을 두고 가도록 지시했고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찾아 조주빈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조주빈이 구매 대행을 맡긴 거래 대행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회원 명단을 확보해 범죄 수익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이미 현금으로 바꿨거나 또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해 빼돌렸는지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조주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조주빈과 살해 음모를 함께했던 공익근무요원, 구청에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N번방의 운영진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모 씨는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협박 문구를 붙여놓는가 하면 살인을 청부하겠다는 잔혹한 메시지까지 수차례 보냈습니다. N번방 운영진이었던 강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조주빈과 함께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협박했던 여성의 딸을 살해하자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청부 살해의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네면서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까지 알아내 전달했습니다. 강 씨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육지원팀에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맡아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 된 거로. 구청 측은 병무청으로부터 강 씨 전과에 대해 전해 듣지 못했다며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는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방금 보신 이 공익근무요원뿐 아니라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했던 공범 중에는 지방 공무원도 있어 충격입니다. 경찰이 박사방 N번방 회원들을 쫓기 시작하자 이들은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동영상 제작에 가담하거나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가운데 14명은 검거됐습니다.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29살 A씨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다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1월 초 또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돼 거제시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선적이었는데 1월 10일 정도에 체포되고 할 때 그쪽 교통 관련 업무를 해서 같은 관련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었다 하니까 좀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 회원 아이디는 2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 전원 처벌, 그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박사방과 N번방 이용자 전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자 텔레그램 탈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글도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선 동영상을 시청한 회원을 포함해 많은 텔레그램 이용자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4일 전부터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좀 처음에 당황했어요. 사실상 증거인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하지도 않고 있어요. 경찰은 텔레그램 외에도 미국에 서버를 두며 불법 음란물 등이 유포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조주빈은 오늘 느닷없이 세 사람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이 세 명을 조주빈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손석희 JTBC 사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 사장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금품 요구에 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조주빈 수사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고 금품 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손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지난해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흥신소 사장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웅 씨가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을 해치려고 행동책을 찾고 있다며 김 씨에게 돈도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손 사장은 증거 자료를 요구하자 조주빈이 돈을 요구해 1,000만 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가족이 불안에 떨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이 손 사장과 갈등을 빚은 김웅 씨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유명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조주빈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주빈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오늘 법정으로 향하기 전 조주빈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주빈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경찰은 조만간 손 사장을 불러 조주빈에게 돈을 준 이유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조주빈이 언급한 또 다른 사람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죠.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 출연을 주선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또 다른 사람이 조주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본양 순교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보내고 이 여성의 자녀 취업을 첨삭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한창이던 시기에 또다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을 모 기관 소속 최 실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텔레그램으로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게 사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최 실장은 재판을 받는 윤 전 시장에게 JTBC 방송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아들과 함께 JTBC 방송국 앞에서 이 남성을 만났습니다. JTBC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JTBC 가보니까 이제 진짜 믿어본 거죠. 윤 전 시장은 활동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돈을 건넸지만 방송 출연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얼마나 좋겠냐. 활동비라도 잠깐 뭐 줬지 않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네요. 윤 전 시장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한 최 실장이 조주빈 본인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말 광주를 떠나 제주의 한 병원을 운영 중이고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조주빈을 집중 취재하고 있지만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되는 이유, 저희가 취재한 이 여성의 사례를 들으면 공감하실 겁니다. N번방의 시초인 고단방 피해자인데요. 2년 동안 홀로 사투를 벌인 그의 이야기,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찍은 불법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고단방의 운영자 왓츠맨의 개인 블로그를 접했습니다.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까지 신상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인이 몰래 유포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오는 그런 느낌. 피해자 전화번호라면서 전화하라, 능욕해달라. 피해 여성은 글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삭제해달라고 쓰는 글이 누군지 다 유출되고 짐작되지 않냐고. 너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느냐. 댓글을 달면서 삭제 안 해줄 거다. 이렇게 1년을 버텨온 여성은 지난해 4월 경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다운받는 링크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A씨는 왓츠맨이 운영하는 고단방에서 다른 피해 여성들의 동영상과 신상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왓츠맨은 난 잡히지 않는다며 뻔뻔한 글도 올렸습니다. 더 빨리 잡았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없었을 텐데. 죽어야지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단방을 수사하던 경찰은 왓츠맨을 검거하고 민원이 제기된 블로그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주빈이 난데없이 3명의 실명을 언급했어요. 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7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의 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건데 네. 이들 여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조주빈이 언급한 말 중에 이 피해를 본 모든 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게 전부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직접 언급한 사과가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죠. 앞서 미리 준비해놓은 15초짜리 발언 말고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5초에 느닷없이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일종의 반전 카드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주목을 끌 만한 이슈가 뭔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본질 흐리기라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인 성착취 동영상 유포 등 자신의 범죄로부터 관심이 분산될 걸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허세 또는 과시 성향도 엿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명의 실명 거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박사방에서 오늘 언급했던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형 동생하는 사이다. 말은 서로 높인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자신을 통해서 손 사장에게 자료를 넘겼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등을 지속해서 뽐낸 걸로 보이는 흔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가 손 사장이 직접 밝힌 이 가족 협박 말고 또 있다면서요? 일단 경찰은 이 조주빈이 손 사장에게 추가로 돈을 뜯어낸 정황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 등 손 사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주빈이 손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서 마치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또 경찰은 조주빈이 손 사장과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내세웠던 이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 이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건 이 손 사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왜 그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 사장은 입장문에서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짧게 밝혔는데요. 본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람이 정말 있다면 조주빈을 경찰에 신고한들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미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접근해온 사람이 이 박사방 조주빈이라는 것도 검거 후 경찰을 통해 처음 알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소 의견,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차량 GPS와 통신 기록을 수사한 결과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8일 만입니다.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소장을 오늘 제출하러 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 차량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기록과 통신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의를 주장한 A씨의 일관된 진술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가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안은 강남경찰서에서 아직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07년 유흥업소 매니저인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한 의혹은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오늘 사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감염자가 하루 사이 10,000명이 늘어 총 5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뉴욕시가 있는 뉴욕주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이 왜 코로나 진앙지가 됐는지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뉴욕의 지하철. 승객이 줄면서 감축은행을 시작합니다. 닷새 전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Well, you have necessity of transportation, but also wanting to create a barrier so you don't breathe in necessarily everything that's floating around.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만 명에 환경 또한 열악하다 보니 바이러스 전파에 손쉬운 통로가 된 겁니다. It's not a hygienic place, and if you're spending a lot of time of your day, like. 뉴욕주 정부가 검사량을 대폭 늘린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일의 검사량의 8배에 달합니다. That's more than any other state in the United States is testing. We're doing 16,00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검사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If you remember, in 8 days we're doing more testing than they've done in 8 weeks. That's a tremendous turn. 부활절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는 셧다운을 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전역에 5만 명 넘게 감염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y wife and not being with my wife and kid, you just I miss them a lot, and I know I have to stay away. Definitely don't want them going through this.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42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절반인 20만 명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이탈리아의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7만 명 가깝게 감염됐고 7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관들이 선반에 빼곡합니다. 하루 10구를 처리하는 이곳에는 매일 2배 이상의 시신이 도착하는데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Fermo restando che secondo me non ci sono persone che meritano una morte del genere, perché è assurdo che nel 2020 possa esserci. 치명률이 9%가 넘는 이탈리아에선 확진자는 7만 명에 사망자는 7천 명에 육박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부족한 이탈리아에 급기야 독일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중환자 6명을 항공기로 옮겨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전히 자유분방한 자국민들을 향해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A livello sanzionatorio è previsto, abbiamo introdotto una sanzione, una multa, il pagamento che va da 400 euro a 3.000 euro. 이탈리아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스페인에선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방치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한정된 의료진이 돌보다 보니 의료진 감염도 13%에 이릅니다. El problema que estamos teniendo ya a raíz del último par de días o tres no es tanto las camas y los sillones en los que ponen los pacientes, sino en los profesionales. 급기야 의료진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에선 환자들의 탈출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10대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 툰베리는 아버지와 중부 유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가 자가 격리 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만으로 벅찬데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쥐를 숙주로 하는 한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숨졌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자 일터 복귀를 독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 고향에 머물던 노동자들이 본격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버스를 타고 산둥성의 일터로 가던 노동자 텐모 씨가 산시성 앙캉시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후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因为目前整体的一个情况的话，都在进行一个集中性的这个医学观察。 쥐 같은 설치류가 숙주인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고 발열과 출혈, 신장 송산 등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폐 등 호흡기를 파괴하는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약합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 간 전파는 굉장히 드물다.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개발돼 있지만 코로나19로 대혼란을 치른 탓인지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부터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 전역이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요즘은 나라 밖으로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겨우 장례식에 참석한 독일 교민의 사연을 권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베를린 교민 박다정 씨가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해들은 건 지난 13일. 하지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행 항공편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날 들어갈 수 있었던 비행기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랐던 비행기가 그 다음 날 비행기여서 우여곡절 끝에 베를린에서 기차로 7시간, 다시 비행기로 11시간, 다시 KTX를 타고 사흘 만에야 겨우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겨우 이제 발리에 맞춰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조금 되게 참담한 심정도 많이 느꼈어요. 박 씨는 그러나 외국인 입국이 차단될 거란 소식에 직장과 남편이 있는 독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될까 봐 정말 힘들게 이제 찾았고 힘들게 이제 가졌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주일 만에 돌아온 독일은 떠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남아있고요. 빵은 이제 지난주에 요거 하나 살 수 있었어요. 22일 이동 제한령 이후 마을은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낮 12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교민들에겐 가족을 잃은 아픔을 추스릴 시간조차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서 스페인과 독일 현지 교민들이 한국으로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직항편이 끊기고 정부 전세기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한인회에서 스스로 항공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상황 유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독일 한인회가 항공사와 협의 끝에 직접 특별편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4월 1일 277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대한항공 특별편 한 대가 우선 투입됩니다. 4시간 상황들이 달라지고 일반 그 비행기로는 지금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데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안전은 이렇게 좀 가실 수 있도록.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중국,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에 이어 5번째로 많습니다. 전부 다 휴교 조치가 내려지고 2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사항으로 희망자는 그 유학생 중에서도 어학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이미 이달 초 한국행 직항이 모두 끊긴 스페인도 한인회 차원의 귀국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어제 하루에만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심적으로는 만약이라도 내가 아프면 저런 데 가서 치료받으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벌금까지 물리며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출증이라는 걸 얘네가 따로 만들었어요. 가까운 마트나 약국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면 출발지, 도착지, 사유, 신분증 번호 이렇게 써서 소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전세기는 이탈리아뿐으로 오는 31일과 1일 두 차례 우리 교민을 실어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데도 슬로건은 그대로 도쿄 202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담담하게 취재진 앞에 섭니다. 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바흐 IOC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한 끝에 1년 연기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전적 손실과 정치적 계산으로 줄곧 정상 개최를 강조했지만 課題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Neither the word cancellation nor the word postponement was even mentioned. 선수를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과 캐나다, 호주의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전쟁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건 총 5차례가 있지만
연기된 건 124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아베와 화상통화에서 현명한 결정이었다며 힘을 실어줬고 일본은 내년 개최임에도 도쿄 2020이란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안전은 보장됐지만 허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려왔는데 선수들은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허탈한 면이 좀 있긴 있죠. 아무래도 이제 7월을 목표로 삼고 정말 힘든 훈련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또 올림픽 출전권 배분을 원점에서 시작할지 IOC와 대한체육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미루긴 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 산적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의 만평인데요. 이 철조망 오륜기에 아베 총리의 목이 끼어 있죠. 그 정도로 아베 총리에게 위기라는 겁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올림픽 개최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던 도쿄역 앞 시계가 오늘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言葉が出ないぐらいのショック。1年程度延期することを軸として検討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提案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올림픽 개최까지 약 1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우선 7조 원 규모의 연기 비용 부담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도쿄도 간 재정 책임 떠넘기기가 예상됩니다. 当然費用がかかります。いわんやその数字を誰が負担する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からの検討課題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 33종목 경기장 확보는 물론이고 약 11만 명 규모의 자원봉사자 인력 문제, 티켓, 호텔 예약 환불권 등 파고들면 끝이 없습니다. 특히 경기 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이곳 선수촌 아파트는 약 40%가 이미 청약이 완료돼 입주 예정자들의 발도 묶이게 됐습니다. 부동산 회사 측은 향후 대응을 묻는 채널A 취재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본 경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가운데 올림픽 연기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본 경제 위기도 우려됩니다. いろんな日本の中での負担はあるかと思うんで、中止っていうところの選択肢もあるのかなって私はそういう考えの一人です. 아사히 신문은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철조망 오륜기에 목이 걸린 아베 총리의 모습을 만평으로 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100명이 추가돼 모두 9,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다시 세 자릿수가 된 거죠. 수도권 추가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고 해외에서 온 감염자가 국내 감염자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확진자가 많은데 정부는 여전히 전수검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된 100명 중 51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지난 17일 미국을 다녀온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만에 미국 유입 환자는 49명까지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처럼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전수검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자만 진단검사를 하고 무증상자와 장기 체류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총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내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은 5만 5천 명이 확진돼 인구 10만 명당 16.7명이 감염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를 차단했을 당시 후베이성 감염자 비율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례도 나오고 있어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 권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확진세는 줄고 있지만 요양병원 노인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는 중병을 앓는 고령 환자들이 많아서 신속한 방역과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건소에서 병원에 알아서 검사하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
이틀 전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10개를 받았습니다. 의심 환자가 나오면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채취하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한 방호복을 주지 않은 데다 채취 방법도 의료진이 아닌 원무과 직원에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방호복이 없으면 사실상 검체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안에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다른 요양병원은 폐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달라고 보건소에 요청했지만 보건소의 거절 때문에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방호복도 한 벌뿐이어서 추가로 요청한 끝에 진행했습니다. 방호복 키트를 툭 주고 나서 알아서 해라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죠.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채취 전담반이 직접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충분한 양의 검체를 오염되지 않게 채취해야 정확한 진단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검체 채취를 직접 하라고 지시한 보건소 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이 담긴 진단키트입니다. 바이러스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미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 전 세계 86개 국가들로부터 국내 생산업체를 소개해달라,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수출 물량을 늘려도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는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진단키트는 공급업체, 생산업체에서 진단키트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지금 생산하고 있어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하루 생산량은 13만 개 정도입니다. 국내 일일 검사 수가 2만 개 수준이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도 수출 여력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의 생산 능력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국내 상황이 또 대규모로 그렇게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선 대응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수출 물량으로 생산이 급증할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처럼 진단키트를 만드는 원자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생산을 해서 수출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내일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국제 공조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 신청을 해도 몇 달 뒤에 나와 문제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대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늘부터 닷새 안에 돈을 직접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발길을 돌리는 상인도 많았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돈을 닷새 안에 빌려주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가 시작된 첫날, 센터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9시간에 50분입니다. 여러 격투에서. 대기실은 꽉 찼습니다. 140번 고객님 3번로 와주세요. 300번까지 번호표를 배부했는데 오전에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오늘은 마감돼가지고 상담이 안 됐으니까 상담하실 거면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발길을 돌리는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오세요. 가까스로 상담을 받아도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좋아지는 거지. 아니 이 어려울 때 신용 등급을 너무 이렇게 앞세우면은 뭐 어떻게 들어가려는 얘기야. 하나로거든요. 예. 저 있는 게 많아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월세를 아니면 주시고 가는데 1,000만 원 더 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그거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했어요.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여당과 제1야당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에서 윗칸을 차지하기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의원들을 제명한 뒤 꿔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비례정당 투표용지에서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원 꿔주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의원 수가 많을수록 정당 투표용지 위쪽에 정당명이 인쇄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기 위해 심기준, 정은혜, 재윤경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을 옮기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제명이 됐을 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내일 김종석, 문진국 의원 등을 제명해 한국당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야합정당의 불법과 또 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두 당의 당규를 살펴보면 징계에 따른 제명 외에 다른 제명 사유는 없습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이유로 자매정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묻지마 제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 옮긴 의원들 덕분에 정의당 뒷칸인 4번째에 자리 잡게 됐고 현재 열석인 미래한국당은 민생당에 이어 2번째입니다. 거대 양당의 자매정당의 각종 신생정당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인데요. 이 정당 모두 후보를 낸다면 투표용지 길이는 66cm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들의 꼼수와 이합집산 속에 유권자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거대 정당들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도 1년 새 반토막이 났는데요. 당내에서는 심상정 대표 교체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개혁의 높은 파고를 맨 앞에서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와 비례 후보 1번의 대리게임 논란 등을 거치며 당 지지율은 1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례대표 15석을 꿈꿨지만 지금은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인 정당 득표율 3%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 대표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전략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정의당에 전략투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략투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표 계산에 앞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신 정의당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신 대표 대신 다른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코로나19 대응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요? 네,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저소득층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17만 가구면 서울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선별적 지원을, 경기도는 보편적 지원을 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전혀 다른 접근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재원이 문제일 텐데 두 사람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자격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고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걸 왜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네, 보면 막상 여야의 논쟁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핀셋 지원 방식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깬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질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했다 이렇게 자부했는데 며칠 뒤 이재명 지사가 진짜 재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박 시장이 조금 뻘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오히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요구하던 시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사가 좀 더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8위에 머물렀는데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3배 가까이 뛰어오른 반면 박 시장 지지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 방식 중 어느 쪽이 좋은 결과를 낼지 향후 대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를 했는데 1번이 이은재 의원이에요.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떨어지고 이제 탈당을 한 건데 무슨 논란이 또 있습니까? 네, 기독자유당은 말 그대로 개신교 정당인데 이 의원의 과거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편안하게 잘 번영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를 꼭 참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불자 의원 모임인 정각회에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이 의원의 시그니처 영상을 보고 가시죠. 아니 지금 정확히 의장님 사퇴하세요. 네, 그러면 이 의원이 믿는 종교가 불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0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82년에 제가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안에 저희 보문사가 있습니다. 보문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활동을 했던 게 전부였고요. 사실 정치인들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개신교, 카톨릭, 불교와 함께 무속신앙까지 4대 종교를 모두 믿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년 전 총선 결과를 보니까 이 기독자유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더라고요. 이번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2016년 총선 때는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정의당에 이어 5위를 차지했는데 원내 진입 기준인 3%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당시 방송인 서정희 씨가 선거운동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종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가봤더니 규정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여전히 많았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이 같은 속도 방지턱이 서너 개 있지만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차량들도 보이는데요. 지나가는 차량들의 속도는 어떤지 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30분 동안 측정한 결과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겼습니다. 늘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닐 적에 차량의 속도, 여기 가장 문제가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나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올리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2,000개 넘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동양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학 행정지원처장인 정모 씨는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대학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좌측 상단에는 어학교육원으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확인한 정 씨는 부서명을 100% 안 쓴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표창장에 적힌 딸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정 씨는 이런 형식의 표창장을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을 작성한 뒤 총장 직인을 덧붙여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행정지원처장 정 씨가 상장 업무의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후의 이야기로서 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를 알아보고 검토해보는 분으로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음 주 재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개학을 다시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이나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6일 개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실제 개학 날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로 가장 허탈한 건 선수들이겠죠. 여자 배구 대표팀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도 예외가 아닌데요. 누군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관객의 환호성이 없어 아쉽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올림픽 예선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선수들은 마음이 더 착잡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적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딴 여자 배구 대표팀. 44년 만에 메달 도전의 꿈은 그러나 잠시 멈춰섰습니다. 리그 종료로 짐을 싸던 이다영에겐 청천벽력입니다. 눈동이 누가 당 때린 것 같아요. 마음이 착잡해요. 하루 일찍 짐을 싼 언니 이재영도 집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어요. 무관중 경기 속에 팬들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쌍둥이 자매는 득점을 냈을 때 뭔가 환호성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아쉽지만 올림픽 무대 활약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단체 구기 종목은 내년까지 본선 진출권이 유지되지만 탁구, 레슬링 등 개인 종목 선수들은 고민이 더 깊습니다. 랭킹이 바뀌면 대표팀 선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림픽 선발전을 위해서 동계훈련 해가지고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을 했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진천 선수촌의 임시 폐쇄로 내일부터 차례로 퇴촌한 뒤 일러야 3주 후 복귀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일부 제주와 전남 서해안에는 비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호남과 경남으로 확대돼 오후에는 대부분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틀간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제주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최고 8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은 10에서 30mm의 봄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불면서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가 집중 시기가 되겠고요. 남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금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는데요. 토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2008년 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았던 언론과 여론이 반성하며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이라는 이름이 남긴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조주빈 사건으로만 남게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 수많은 공범이 남아있고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SNS에서는 N번방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기회로 삼자는 글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끝까지 처벌해달라는 이 릴레이 운동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여성이 함께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는 제2, 제3의 N번방이 수두룩합니다. 조주빈 사건으로 반짝 분노했다가 끝날 거라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